이제 아주 실무적이고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저희가 발제하신 분이 있고 이제 각자 맡은 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내는 거라서 그런 내용을 했는데, 제가 공개석 여기서는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 한번 했으면 싶었던 얘기가 뭐 아주 원론적이라서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게 있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빨리 짤막하게 하고 넘기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 이 얘기들의 근본을, 그 사람들의 명분인 문제를 살펴보면 효율성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효율성을 가장 지고의 가치로 두는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라면 철인 독재가 답이죠. 유능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우에, 특히 정치 분야, 권력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정치론 같은 걸 젊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분리된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배운 값진 교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력 분립은 상권 분립이고요. 이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것을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법을 만들고 실행하고 적용, 판단하는 영역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법의 효율적 적용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모든 기관을 소수의 전문가한테 맡기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세상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SF가 많아요. 유명한 영화인 저지 드레드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영화 보니까 좋아 보인다 그렇게 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원칙,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이런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만은 효율성이 지고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검찰은 권력을 몰아주고 견제하지 않으면 알아서 잘하는 기관이고, 견제를 받지 않아야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화가 존재했고요. 이 신화가 문재인 정권 중기까지는 민주당도 전부 여기에 지배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이런 주장이 여전히 먹히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권력을 분배하고 견제와 균형 원리를 도입하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게 가장 많이 주장되는 게, 이렇게 되면 절차가 지연된다, 사람이 더 필요하다, 비용이 증가한다, 범죄를 때려잡기도 어려워진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를 때려잡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검찰 앞에서 후퇴해야 되는 주장은 사실 본말에 전도된 것이고요. 검찰개혁의 기본 전제를 무시하는 겁니다. 효율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 앞에서 그 어떤 권력도 예의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권자의 요구라는 것을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효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이 후퇴돼야 된다는 식의 논의는 좀 얘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말하고 싶긴 있는데 10초 남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쳐주시죠.